김성일이 계셨기 때문에 1차 전투성이 있었고요. 2차 진주성은요, 권율이 때문에 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김성일의 역할이 상당히 컸더라고요. 상주성 전투, 경주성 전투, 이 모든 부분에서 김성일이 중간자 행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명히 명령서에 그렇게 썼어요. 5번이나 지시가 와요. 진주성을 점령하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적강 전라도로 침공하라. 그리고 자수영을 무너뜨리라. 이순신의 자수영을 무너뜨리라. 그 2차 진주성은 정말로 난 승리했다고 봐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에서 바라보는 이 가을 정말 풍경이 좋죠. 10월 4일부터 개최되는 개천예술제, 진주에서 아주 오래됐죠. 오래전부터 진주의 학생들이 행사에 동원되고 진주예술제가 아주 거창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4일 날 개최되는 이유는 92년 10월 4일부터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5개월 뒤에 여기 진주성 1차 전투의 승리,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진주성에서는 개천예술제를 매년 개최를 하죠. 진주성 전투는 1차 전투, 그 다음에 93년도 6월 22일부터 있었던 2차 전투, 1차 전투, 2차 전투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좀 길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주성 1차 전투를 김성일 초유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술을 할까 싶고요. 2차 전투는 다른 곳으로 옮길까, 이곳에서 계속할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양에 거주하고 있던 미쓰나리, 저기 미쓰나리라 그러면은 이 히데요시의 최측근이죠. 임진왜란 왜군 병사들을 컨트롤했던 미쓰나리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수군으로 전라도를 진출하는 건 어렵다. 지금 우리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치, 웅치 전투 조선군의 능력이 볼장했었어요. 5개월 전에 조선군이 도망만 다니던 조선 병사가 아니었어요. 전라수군이 힘이 빵빵하죠. 본진까지 와서 쳐버리니까 미쓰나리가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진주성을 해서 전라도로 들어가서 전라 자수영의 육지를 점령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명군과의 그때 강화교습이 막 시작될 위치였어요. 강화교습을 유리한 위치로 선점하겠다는 게 미쓰나리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 한양은요, 굶어 죽고 있었어요. 전체 15만 병력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병으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우리 군에게 맞아 죽거나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한양에 장기 주둔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왜냐면은 이 군량 수송로가 완전히 다 차단됐어요. 의병들이 수송로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미쓰나리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가자. 핑계가 뭡니까? 강화 협상을 하자. 명군은 핑계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을 필요 없다. 싸우지 말자. 강화 협상이 막 시작되는 판에 강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고자 미쓰나리는 3만 명의 당시에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고 자랑하던, 당시는 실지였어요. 세계 최강의 육군 3만 병력이 진주성으로 옵니다. 그때 진주성은 김시민 목사의 3,000병력, 그리고 곽재우 200, 함양 군수 얼마 이렇게 해서 의병장 내부에서는 3,600명 정도, 그리고 바깥에는 정기룡 장군이라든지 최경의 전라도 의병들 한 2,000명 정도가 둘러싸서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요. 애들이 못 이기고 깨지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하죠. 이 새끼들 돌아가면서 2차전 때는 완전히 싸그리 죽이겠다. 독을 품고 돌아가는 그 1차 진주성 전투. 1차 진주성 전투가 끝남으로써 전라 자수영이 온건하게 되고 전라도로 진출하려는
왜군들의 길목이 바뀌고 강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기들 생각이 모두 다 틀어져 버리죠. 할 수 없이 강화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93년도 7월 10일에 강화 협상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남쪽 외성에 틀어박히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명나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장기간 휴전기가 되죠. 임진왜란은 전반기요. 92년 4월 달부터 93년 7월 달까지 1년 3개월 정도 딱 붙고 말아요.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이라고 하지만요. 하긴 휴전기에도 끊임없이 남해안에 거주하던 왜군들의 침략을 남쪽 지방 사람들은 많이 받긴 했었죠. 여기까지가 1차 전투의 전반적인 일이고, 그래서 김성일의 눈으로 바라본 진주성 전투. 1차 진주성 전투는 사실은 김시민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김성일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성일, 통신사로 갔다가 일본군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임진왜란의 죄를 선조가 덮어 씌웠죠. 그래서 김성일이 김해에서 잡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천안금방 직산에서, 직산이 많이 나오네요. 직산에서 다시 선조가 내린 임명장, 경상도 초유사 임명장을 받고 내려옵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선조가 볼 때 올라오지 말고 어차피 내려가서 거기 가서 죽어라 이 뜻인가요? 그래서 초유사의 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서 함량을 오니까 함량에 텅텅 비었어요. 함량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니까 다 비고 사람이 없어. 진주에 오니까 진주 목사 이경, 그리고 판관. 김시민이 임진왜란 1년 전에 판관이라는 것은 목사 바로 밑에 계급이죠. 판관 제수를 받고 1년 전에 여기 왔어요. 목사랑 같이 지리산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일이 쫓아가서 야 돌아와라. 지리산을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돌아와라. 진주 목사 이경은 그래요. 나는 못 가겠다. 몸도 안 좋고, 판관 보고, 김시민이 보고, 그 당시 김시민이 나이가 38살 정도 되죠. 김시민은 괴산 출신이에요. 진주성에서 돌아가실 때가 나이가 39이었으니까 1차 전투에 바로 총상 맞고 돌아가시죠. 그때 판관 김시민이 진주성으로 돌아옵니다. 이경은 거기서 바로 죽죠. 돌아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김시민 보고 야 병사를 모으라 그러니까 병사가 없어요. 병사들이 겁이 나서 우물쭈물 하는 거야. 내가 왜 싸우나. 김수가 도망가라 그랬다. 그리고 4월 22일 날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키잖아요. 김성일이 김시민에게 그럽니다. 병사를 모으라. 김시민은요,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1000명 정도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저기 합천 쪽에 있는 김수, 경상 감사에게 갑니다. 아무래도 내가 진주성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면에게 가 있거라. 정인홍에게 가 있거라. 그렇게 가 있습니다. 김시민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초계 쪽으로 가 있어요. 합천 쪽으로, 성주 쪽으로 가 있어요. 김면 의병장과 합칩니다. 거기에 가 있어요. 김성일이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성, 진주성인데 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당신 모르느냐. 쫓아가고 김시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가 그 1개월도 안 남았어요. 김성일은 또 저기 전라도 의병들에게 편지를 써서 적각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 당신들 그쪽으로 밀려가면 거기서 싸우는 것보다 이곳에서 방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최경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병장 2000명이 외곽에 진지를 칩니다. 그리고 곽조라든지 우리 경상도 의병장들이 저 산 밑으로 저렇게 진을 칩니다. 3만 명이 왔잖아요. 여기는 3,600명 정도, 김시민이 지휘하는 3,600명 정도의 관군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 거의 막 끌어모은, 그리고 경상도에서 흩어졌던 그 관군들이 모은 사람들이죠. 그 관군들하고 바깥에 2,000명 플러스 몇천 명 정도의 정기룡도 바깥에 있어요. 정기룡 의병장들이 밖에 진을 딱 치고 있어요. 밖에 진을 친다는 것은 진주성을 공격하는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죠.
이치웅치 전투에서 조선군의 실력이 자기들 100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기량에 못지않게 조선군의 전투력을 일본군들이 알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김시민 장군은 총을 맞고 39일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김성일 이분도 72살에 여기서 자기 부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안동에 가면은 김성일 기념관에 가면은 정말로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부인에게 나는 어떻다, 내 몸은 어떻다, 오늘은 뭘 먹었다, 명태 몇 축을 사서 올려 보낼게, 제사를 잘 지내줘라. 이 뼈대 있는 안동 김씨 가문의 선비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자기 명예를 다 이끌고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상도에서 김성일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김성일이 계셨기 때문에 1차 전투성이 있었고요. 2차 진주성은요, 권율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진주성이 망한 겁니다. 패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그만큼 그 리더의 역할, 2차 진주성 전투는 어디 가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김시민과 이 어병들 막 흩어지고 했던 그 어병들을 끌어모으고 싸우게 했던 김성일에 대한 평이 너무 없어서, 너무 나쁘게만 나 있어서, 드라마 보면은 김성일이 꼿꼿하게 안 쳐들어옵니다. 황윤길이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개발세발 떠드는 바람에 난리가, 백성들이 전쟁도 나기 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김성일이까지 그래 걔들 쳐들어온다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는 백성들이 너무 혼란을 일으킬까봐 오긴 옵니다만은 그 정도로 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김성일이 그 한마디 말이 이 명예를 많이 실추를 시켰는데, 한 발 더 들어가면요, 어떤 분은 아직도 김성일을 그렇게 씹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김성일 그분들 공부 좀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진주성 앞입니다. 진주성. 진주의 저녁은, 가을 저녁은 아주 사람들로 붐빕니다. 저는 진주성 2차 전투를 말씀드리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자가 있어요. 이 동쪽으로 큰 해자가 있고 북쪽으로도 해자가 있고, 이 서쪽은 벽이 아주 높아서 방어하기 참 좋은 성이에요. 이 성의 요충지, 진주성이 없으면 호남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없다, 호남보다 더 중요한 진주성이 지키는 이 목적이 있는데,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훌륭하게 해냈어요. 근데 그때 김시민 장군도 죽고 그 1차 성 전투를 지휘했던 김성일 초유사도 병으로 죽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김성일 초유사만 있었다면은 2차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겼을 것이다. 임난이 일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일본의 전투력은 완전히 저하돼가지고 인원도 16만 중에서 거의 반 정도 죽었으니까 8만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하지 않는 한은 절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장수들의 가족들을 나고야 성에 볼모로 잡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본 장수들은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 남해 성에다가 부산 근방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었는데, 93년도 3월부터 무려 5차례나 도요토미가 그 빈대보다 작은 그 조그마한 성에 우리 왜군이, 그 세계 최강의 육군 일본군이 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지시가 내려와요. 반드시 진주성을
박살내고 거기 있는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바로 전라도로 가서 전라 좌수군 그쪽 육지를 점령해서 전라 좌수군을 몰아내도록 하라. 임진왜란 초기에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왜군들은 그 기세가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10만 명을 동원합니다. 10만 명이라는 것은 본토에서 3만 명이 더 와요. 그리고 2만 명을 부산 자기 본부를 지키게 하고 10만 명을 끌고 옵니다. 강화협상이라는 게 막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강화협상을 핑계로 아무 거리낌 없이 노래 부르면서 오면서 춤을 추면서 부산 앞바다까지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해 쪽으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해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보급선이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남해로 온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쉽게. 그 일본 애들이 진주성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명군은 강화 협상 중이니까 더 이상 전투가 없을 걸 알았는데 일본 애들이 진주성을 치러 온다 그러니까 이여송이가 유정 장군한테 당장 막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정 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일본 애들은 부산도로 내려가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굳이 진주성 가가지고 우리 병사들을 상하게 해야 되느냐, 확전. 다시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 강화협상이 없을 수도 있다, 깨진다. 강화협상을 주도한 명군의 16경은 도채찰사 김명훈에게 그럽니다. 진주성을 비워라. 지금 강화협상 중이다. 일본 애들이 진주성을 한번 갔다가 다시 걔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어차피 강화협상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나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비우라 그래요. 도채찰사 김명훈은 나중에 호조 판서가 되는데 이분이 심약하고 좀 유약한 선비예요. 그래서 그 도채찰사가 비우라고, 진주성을 비우라고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광군은 비우라고 했나 봐요. 근데 선조는 김명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강화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건율에게 도채찰사를 주려고 하다가 6월 6일 날, 6월 22일 날부터 여기에 전투가 일어나는데 6월 6일 날 장수는 바꾸지 않는 건데 6월 6일 날 느닷없이 건율에게 도채찰사, 그러니까 육군 총참모 총장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 당시 건율은 전라도 감사가 돼서 전라도 쪽으로 가다가 도채찰사라는 임명을 받고 난 뒤에 부하들과 같이 함양으로 들어옵니다. 함양으로 들어서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일본 군들은 안 보여. 근데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서 땡감. 6월 달이니까 음력은 다 음력이에요. 그 양력으로 7월 중순쯤 되면은 감이 아직 안 익었어요. 땡감을 먹으면서 배가 육군 총참모 총장이 먹을 게 없어서 땡감을 씹어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일본 군들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서 느닷없이 가버려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 부분에 난 기록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이건 아니잖아요. 도채찰사라는 건율은 강화도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문관 집안이 넷째 아들이에요. 이 건율이 늦게 문관 시험을 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의주 목사도 하다가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선조가 광주 목사로 보내요. 광주 목사로 보내고 난 뒤에 이분이 이치 전투에서 승리를 해줘. 건율은 나중에 그래요. 자기의 최고의 전투는 이치 전투였다. 그리고 행주 산성에서 이기고 난 뒤에 짧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건율이 즉각 육군 총참모총장이 됐는데 경력이 너무 짧어. 전쟁통에 1개월, 2개월마다 푹푹 오르는 건 인정하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육군 총참모총장 문관 출신인데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도망을 치냐. 자기 쫄병들이잖아. 여기요, 이 진주성에 오신 분들요, 진주성 2차 전투를 참전하러 오신 김천일 의병장, 황진 장군, 최경혜, 그분들이 여기에 와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요. 여기 관군들도 있었어요.
관군은 전부 다 성을 비우라고 군에서 지시를 하니까 관군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요. 그때 어병들, 이 백성들과 어병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10만 명이 온다는 걸 알아요. 소문 내면서 와요. 그냥 온 게, 살짝 온 게 아니라 비워라, 성을 비워라. 김천일 어병장이 그래요. 나는 관군이 아니다. 나는 너 말 안 듣겠다. 나는 여기서 지키겠다. 서예원이라는 진주성 목사가 있어요. 진주 목사 서예원이 관군이에요. 이분은 자리를 비우고 싶어, 비우라 그랬으니까 비우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근데 지가 책임자야, 목사야. 차만 못 가고 눈치만 슬슬슬 보고 있어. 못 가. 아무런 능력 없어. 전투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면 도망갈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진주성이 끝난 뒤에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다가 왜군한테 잡혀가지고 살려달라 그래서 지기까 말까다 목을 댕강 베가지고 일본 교토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서예원이에요. 관군들이 그랬어요. 행정 문관들 집에 앉아가지고 공자왈 명자왈 하던 이 문관 출신 행정가 출신 목사들이 그 짓을 했었어요. 그때 권율이 당당하게 이리 왔어야지.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목숨이 안기에 건조는 일본군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 도쿄때니까 성거의 장군이 있어. 유명한 성거의 장군이 울산성 전투에서 사망하셨는데 이분도 일수신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두 분이 동갑인데 이분도 어병들을 데리고 와서 바깥에서 오다가 10만 명이 오니까 군세에 놀려가지고 도망가요. 그때 이곳에는 3,600명, 많아봐야 5,000명밖에 안 남아있어서 이분들 집에 안 가고 싶겠어요? 이분들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서 싸우고 싶겠어요? 그때 김성일이 있었다라면. 김성일은 그렇잖아요. 한 명도 없는 진주 사람들 끌어모아서 1차성 전투를 이끌었잖아. 지휘관이 중요하잖아. 근율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또 하나, 그때 일서신 장군이 한산도에 계셨단 말이에요. 상군, 수군 통제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본령을 치어야죠. 부산포를 가셔야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 가셨나? 이수신 장군은 여기 진주성 친다는 소리를 듣고 조마조마 일기에 보면 조마조마 하고 계셨어요. 그러지 말고 본령을 치셔야 1차 금사성 전투 아시죠? 이치, 웅치 전투에서 그 조선 의병들이 깨지고 있었어요. 깨지고 있었는데 고경명, 이분도 전라도 의병장이죠. 그때 일본군의 본진 금산성을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치웅치에서 전주성을 눈앞에 목전에 둔 일본군들이 쫓아가가지고 금산성으로 들어가서 고경명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와서 싸우고 있을 때 이수신이 부산포를 쳤더라면은 꼭 싸우지 않아도 거기 갔다는 소식만 들어서도 진주성을 지켜냈을 텐데, 진주성을 지켜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유재란 때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유재란 때 진주성을 지켜냈다면은 우군 자군으로 나누어서 전주로 갈 때 남원성, 전주성 코베고 닥치는 대로 죽임을 당했던 조선 병사들을, 조선 국민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의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권율 정말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화의 한국사의 몇 권짜리 이화 이분 책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나중에 논문을 보고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뽕이 많아요. 이화의 한국사 임진왜란 편은 특히 이 논문으로 검증을 하다 보면은 그냥 썰이에요. 내피셜들이 많았어요. 유정이 일본 카토한테 그랬대요. 당장 진주성 전투를 관두지 않으면은 100만 대의 우리 대수군을 끌고 나서 너 한 놈도 일본으로 못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유정이 그랬다는데 유정 그러지 않았어요. 유정은요 뒤로 슬금슬금 뺐어요. 자기들끼리 하게 놔둬라, 우리는 손 털자, 이랬다니까. 그때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 앞에서 10만 명을 보고 있는 저 병사들,
그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싸워서 그분들이 비록 졌지만 2만 명의 왜군들을 무찌르고 왜군들은 전주로 가려다가 전라도로 가려다가 못 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갔으면은 전라 자수영 쪽 육지를 점령해버렸고 육지를 점령해도 우리는 막을 병사가 없었어요. 2차 전주성은 진투는요 정말로 난 승리했다고 봐요. 일본 왜군들에 의해서 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지언정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어휘병들 조선 군인들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 저녁에 제가 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본과 명나라 앞에 쪽팔리잖아요. 다 도망치고 성을 비워줬다고 생각해봐요. 이 성을 비우면 왜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명히 명령서에 그렇게 썼어요. 5번이나 지시가 와요. 진주성을 점령하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적강 전라도로 침공하라. 그리고 자수영을 무너뜨리라. 이순신의 자수영을 무너뜨리라. 그게 명령서예요. 여길 비우고 다 도망갔다고 해보세요. 강화해담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얘들이 그냥 점령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명군들한테 기대가지고 명군들이 시키는 대로만 정말로 쪽팔리잖아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진짜 쪽팔렸을 거예요. 이분들이 2차 진주성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쪽팔리지 않고 당당해요. 근데 여기 있는 왜 2차 진주성 전투 졌다고 그러나 1차 진주성 전투 10월 5일부터 6일간 그래서 그 행사만 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 6월 22일부터 8박 9일 동안 싸웠잖아요. 8박 9일 동안 먹을 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무기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죽음 겁나지 않나요? 다 겁나죠. 총참모 총장 근율조차도 죽는다고 도망치는 반에 이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곳을 사수하고 죽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순국의 을을 제가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주성 앞입니다. 방글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